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SNS에서 잠자기 전에 베개 아래에다가 말린 월계수잎 한 장을 넣어서 잠을 자는 월계수 숙면법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 같은 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월계수잎은 식재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원래 이 따뜻함과 보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숙면을 취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월계수 숙면법이라는 방법까지 좀 나오게 된 건데요. 사실 이런 민간요법들은 믿거나 말거나 또 뭐 손해볼 건 없다라는 마음들 많이 가지고 시도해 보시는 것도 같아요. 월계수잎 아마 주방 열어보시면 한 장씩 조금씩은 있을 텐데, 오늘 꺼내서 잠자기 전에 베개 밑에 놓고 푹 숙면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도 함께 고민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오늘도 함께 할 테니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상하게 월요일은 정말 조금 더 피곤한 느낌이죠. 오늘도 또 한 주를 시작해야 하는 그 월요일이 왔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1월 달 202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시작만 하면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시간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아파트 값도 굉장히 비싸고 어떻게 보면 엄두도 안 나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이 팍스TV 항상 보시면서 그 방법을 찾아서 서울로 입성하시거나 아니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이 실입주로서 또 서울에서 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이야기, 지역 분석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고민되시거나 또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를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9743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서초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재개발에 관심이 많아서 올해는 꼭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남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주변에서는 강남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점에 강남권에 재개발 투자를 하는 곳이 정말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무슨 고민일지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서초구에 지금 거주하시면서 재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강남권에 사시면 다른 구를 보셔도 재개발 입지를 보셔도 강남보다 사실은 더 뛰어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성이 안 찹니다. 그러나 이제 강남권을 보시면 보통 지금 양재동이나 역삼동 위주에서는 또 다시 이제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논현동이나 이렇게 저층주거지에서 활발하게 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반대급부로 그 상가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이 뭐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에서 많은 곳에서 2022년 모아타운이 생기고 노후도를 좀 낮춰주면서 많은 곳이 이제 재개발 투자를 재개발을 추진을 시작하긴 했는데 강남에서는 좀 번번이 무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즘에 이 반포 1동 중심으로 지난 이제 11월 달이죠. 반포 그리고 잠원권역 도시발전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 11월 달에 있었는데 저도 거기를 유심히 이제 봤는데요. 반포 1동에서 아주
기가 막힌 정보가 있어서 거기를 유심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연 주시니까 제가 거기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서초구에 1주택자이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는 6억 이하짜리를 보시는 게 맞고요. 입지가 좀 좋고 강남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다 6억이 넘죠. 그래서 좀 이 반포 1동 같은 경우도 투룸으로 하시면 8억 5천에서 9억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자 주신 분이 1주택이라 그 투룸은 맞지는 않고 6억에서 6억 이하로 물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5룸으로 좀 줄이시면 6억으로 승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에서 신축으로 한 6억 정도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특히 여기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주택수에 포함 안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도 숫자가 빠지죠. 그래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로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재나 역삼이나 이런 데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저는 반포, 논현도 있고요. 반포를 좀 추천을 드린다. 반포 1동이죠. 반포 1동도 2022년에 모아타운을 추진했다가 또 무산이 됐었죠. 그래서 반포 1동 같은 경우는 강남권역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 논현역과 신논현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선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7호선입니다. 7호선이고 9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북과 또 동서 그리고 7호선은 이제 북으로 가죠. 그래서 동서로도 9호선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요 잠원 IC 그리고 반포 IC 요 귀퉁이가 다 이렇게 여긴 더블 역세권 2개 그리고 IC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거짓말처럼 지금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지금 701번지에서부터 730번지까지 이렇게 저층주거지로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그리고 이 반포자이가 요즘에 한 3, 4평이 한 50억 정도 하죠. 그리고 메이플자이가 요게 한 55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신반포 2차라든지 이런 요 한강변 아파트들은 지금 재건축을 시작도 안 했는데 60억이 넘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5년, 10년 후에 추진이 된다 그래도 이 아파트 가격의 영향을 받아서 슬금슬금 좀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재개발이 계속 완화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포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린다. 특히 이쪽에 지금 센트럴시티와 고속버스 터미널 이쪽에 지금 60층으로 또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다 지하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상부에는 60층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업무 시설이라든지 상업, 주거까지 복합 단지로 들어오는데 이런 계획도 많이 잡혀 있고 또 특히 이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다 지하화를 한다. 그래서 여기 모티브가 뉴욕의 이제 센트럴파크 그런 곳을 좀 본떠서 좀 만들겠다라는 게 이쪽 개발 계획이고요. 여기가 29년에서 시작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보시면 보통 한 9억에서 한 10억 이상 매물이 이제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주택에서 주택수 포함 안 되는 6억에 투자하시려면 한 6억 미만으로 아니면 6억 정도에 보시려면 한 1.5룸 정도로 한번 찾아보시자. 그래서 주택수 포함 안 되는 이런 곳에 하나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또 급박스럽게 또 잘 진행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해드리고요.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남권에서 투자해볼 만한 재개발 투자처 반포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거든요. 이 지역 임장도 한번 해보시고 거주하시는 곳에서 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정말 이렇게 나는 강남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좀 재개발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조금 더 자세한 재개발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게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훈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안내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 세미나 주제를요. 이 동남권에서 서초나 강남권 그리고 또 강동 그리고 광진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굉장히 비싼 지역으로 잘 뭉쳐져 있는데요. 이 재개발이 또 조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 투자하실 것 같으면 장기로 갈 거냐 아니면 단기로 갈 거냐 아니면 2개 이상 투자하실 거면 뭐 긴 거 하나, 중간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신다면 시간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투자를 성공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워낙 세미나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면서 이거다 싶으시면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바로 접수하고 세미나 때 뵐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기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빠르게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또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무료 세미나 기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소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강경훈 소장과 함께 또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 서울 주요 재개발 구역 내에 연립 다세대 같은 이 투자 물건들을 살펴보면 정말 빠르게 좀 매물이 소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거주가 가능한 3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매물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점점 이 주택 공급이 끊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다세대 주택에 좀 투자해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좀 선택해봐야 하는지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해주시죠. 네, 오늘 방송을 제가 3룸 빌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서울시에서 이제 더 이상 지어지지 않는 집이 됐다. 그래서 왜 갑자기 3룸 공급이 많이 끊기게 됐는지 그리고 공급이 만약에 끊기고 수요가 많아진다면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금값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 3룸 빌라 이제 금값이 된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할 텐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최근에 이렇게 준공을 앞둔 이 건물인데요. 여기서 요 가운데 계단이 있고 이쪽 북쪽으로는 이게 투룸입니다. 투룸이고 이쪽 남쪽으로는 여기 3룸인데요. 이렇게 보통 이제 여기 10세대짜리 빌라라고 봤을 때 그럼 반은 2분의 1은 투룸이고 2분의 1은 이제 3룸인데요.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10세대 중에 절반이 3룸이지만 보통 건물을 요즘 건물 기준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요. 한 5%에서 10%도 3룸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말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파트 공급과 다른 서울시 빌라가 정말 공급 절벽의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특히 2022년에 빌라 사기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보통 한 1년에 한 3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다가 거의 뭐 6분의 1에서 8분의 1, 9분의 1까지 줄어드는 시대가 됐는데 한번 지난 기사지만 7월 달 기사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다가오게 됐고요. 그래서 뭐 작년 기준이죠. 벌써 이제 26년이니까 2025년 기준으로 5월까지 준공된 빌라가 1,800가구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세대 그리고 다가구 연립주택은 요 1,800세대가 지난해 대비 벌써 38%가 감소를 했다. 그리고 2021년과 요때를 비교하면요. 6분의 1로 바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만 세대에서 2만 5천 세대씩 준공이 됐지만 이게 점점 23년에는 14,000가구로 줄고 24년에는
6,500가구로 급감을 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게 계속 다세대 신축이 하나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신축 매입 임대를 활용해서 11만 가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공급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더라. 왜냐하면 그 매입가는 딱 정해져 있고요. 공사비는 굉장히 올랐고 땅값도 올랐는데 이 LH랑 SH랑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요게 이제 보통 10년 임대 사업자는 10년이었죠. 근데 빌라를 이제 6년짜리 단기 임대를 요거 신규로 도입하면서 빌라는 6년짜리 단기 임대를 가능하게 됐다라고 해서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면 2015년까지는 증가 추세다가요. 2015년에 정점을 찍고 5만 6천 세대 정도 인허가량을 받았는데 그 후로는 지금 23년, 24년을 보시면요. 거의 뭐 9분의 1, 뭐 8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었죠.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이때 전세 사기 기점으로 빌라는 지금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24년에 비하면 38%나 감소를 했고요. 4년 전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감이 잘 안 오시니까 보통 이제 뭐 송파구나 뭐 강동구 한 구 단위로 봤을 때 한 달에 고작 한 10세대 그러면 한 채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정도의 지금 규모가 신축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평균치고요. 요즘에는 더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좀 활성화된 데에는 신축이 많이 들어서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아예 한 채도 안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매입 임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추진이 잘 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6년 단기 임대를 도입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좋아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세대 공급 절벽 속에 3룸 공급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빌라가 보면요. 연간 공급이 한 3만 가구에서 한 5만 가구, 그 평균 한 2만 5천에서 3만 정도로 봤을 때 이 과거에는 좀 빌라를 많이 졌을 때는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봐서 이 전에는 빌라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빌라가 많이 생겼고 그리고 3룸 빌라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아파트 대체품으로 특히 이제 좀 아파트가 좀 버거우신 이 서민 4인 가족을 수요를 많이 흡수를 했는데요. 빌라가 공급 절벽 시대로 점점 가면서요. 3룸까지 덩달아서 사실상 지금 절벽 시대가 됐고 특히 3룸 공급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시대가 됐다. 그래서 빌라 자체도 공급이 이제 없어서 앞으로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 중에 3룸 빌라는 앞으로 이제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 금값처럼 뭐 한돈에 뭐 거의 100만 원씩 하죠. 옛날에는 가격이 괜찮았을 때는 돌반지로도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줄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빌라 다세대 공급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대에서 2015년까지는요. 매년 다세대 공급이 한 3만에서 5만 정도 규모가 됐었고요. 3룸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이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또 공급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왕성하게 거래가 많이 됐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요때는 빌라 토지비가 그렇게 막 급등하는 시대는 아니었고 건축비도 우상향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3룸도 좀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평 이상 땅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건축 부지도 공급이 좀 원활했었다. 그래서 전용 면적 뭐 55에서 60 요 사이에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점점 2016년부터 현재로 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2022년 이후에는 공급 절벽이 왔었죠. 그러면서 결혼 비율이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 2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결혼 안 하다 보니까 1, 2인 수요가 가구가 많아졌죠. 원래 결혼을 하면 이게 두 가정이 한 가정이 되면서 뭐 2룸, 3룸으로 이제 구하면 되는데 보통
따로따로 혼자 살아버리니까 이게 지금 1인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서울시는 인구가 감소를 하더라도 2040년까지는 1, 2인 주택 수요가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 라고 지금 통계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차 수요도 임차 수요로 많이 갔었다. 과거에는 실거주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원투룸으로 임차 수요로 바뀌었었죠. 그리고 토지비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건축비는 뭐 아파트도 1,000만 원이 시대고요. 빌라는 건축비가 이거보다 훨씬 비싸죠. 소매급이니까. 그래서 건축비도 급등을 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요즘에 이제 대지가 70평 이하로 건축 부지로 나오기 때문에 3룸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거의 한 95% 이상 투룸 위주, 요게 30제곱 미만이면요, 전용 면적 30제곱 미만이면 투룸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위주의 공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최근에 이제 지어진 빌라의 1층 필로티죠. 그래서 주차장을 보시면요, 이런 땅은 지금 코너에 도로가 있고 여기도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한 방향, 두 방향에서 보기 때문에 주차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6대를 들어간다고 치면 주택 설계를 먼저 할 때는 주차장 설계를 가장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계를 가장 먼저 실행을 하면서 주차가 몇 대가 들어갈 것인가가 먼저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대 평면을 세대수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 평면 설계를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법정 주차 대수 확보를 한 다음에 세대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개가 들어가니까 이제 6개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요. 전용 면적 30제곱 이하일 때는 0.5대가 법정 주차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 30에서 60까지는 0.8대입니다. 그리고 전용 60을 초과하면요, 이게 한 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투룸 30제곱 밑으로 구성을 했을 때는 전체가 12세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0.8이나 1을 적용했을 때는요, 6세대 또는 7세대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3룸이 요즘에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위치가 괜찮은 신축 같은 경우는 거의 6억을 받거든요. 5억 5천에서 6억인데 6억을 넘기기 힘드니까. 근데 만약에 3룸을 이거를 그러면 6세대를 넣는다. 그랬을 때는 뭐 12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이 설계 단계에서 3룸은 앞으로 계속 소외가 돼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의 변화를 보시면요, 서울시 아파트가 굉장히 공급이 극심하게 부족하게 됐죠. 그리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증가를 하게 됐고요. 6억 이하 신축은 또 24년 1월 10일 대책이죠. 1월 10일 대책으로 주택수에 또 미포함되는 이런 혜택이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재개발 유망 지역은 이 30제곱 미만 투룸이죠. 그래서 6억 이하의 이 빌라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투자 상품으로 인식이 변화가 되면서 3룸 공급은 더 멀어져 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룸 같은 경우는 투룸은 지금 뭐 굉장히 인기가 좋죠. 그리고 3룸 같은 경우는 특히 건축부지 이제 확보가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투룸도 지금 6억이 넘는 마당에 3룸을 뭐 한 12억, 15억 이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파트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또 3룸을 구성을 할 수가 없고요. 주차 대수 산정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0.8대죠. 그리고 1, 2인 가구가 또 많이 증가했습니다. 분양가는 이렇게 해서 10억이 넘어야 하지만 현실상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3룸 빌라는 계속 지어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서울시는 다세대 공급 1만 이하 시대가 다가왔고요. 이게 앞으로
1만 가구 이상으로 다시 생기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룸 빌라 공급은 이제 앞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거를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3룸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있을 때 지방에서 서울로 오시면서 지금 거의 마지막 물량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서울시 3룸 빌라의 그럼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급은 힘들지만 그래도 얘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3룸 빌라 자가 소유 할 때와 실입주의 장점이 반드시 또 있겠죠. 그래서 4인 가족이 4인 가족 기준 3인 가족도 되겠죠.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또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주택이라 이사비 그리고 부동산 자꾸 이사를 다니면 수수료 등을 전략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요즘에 이사비도 그렇고 부동산 수수료도 많이 오르고요. 전세 다니다 보면 제가 우리가 도배장판 할 일도 많고 또 사소한 것은 또 몇백만 원씩 주고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 적게 잡아도 한 2년에 한 5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이상 꼴이 되겠죠. 이런 것도 절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전세로 사는 것보다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자산 증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조금씩 오르는 것도 덤인데, 만약에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나왔다. 그럼 이거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또 사셔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3룸 공급 소멸로 향후 수요 증가로 인해서 3룸 자체가 금값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들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입주 재개발 투자 요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19년부터 24평 전세 아파트 전세에 있을 때와 3룸 빌라를 용감하게 매입해서 3억 원에 매입해서 2019년부터 이렇게 지나온다 라고 봤을 때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34평 3억 전세 입주를 해서 전세금, 요것도 전세가 내 돈이 보존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세 오르면요, 전세 대출 하면서 이자가 나가죠. 그리고 화폐 가치도 떨어지죠. 그러면서 전세금이 이제 6억으로 상승되면요, 이렇게 지금 6년째 살고 있으면 대출금 3억이 생기면서 빚이 3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자 나가야죠. 그리고 화폐 가치 떨어지죠. 자기는 가만히 있는다고 안전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주비나 이주비, 그러니까 이사비 등 이런 것들 발생을 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은 한 6년간 1,000만 원 이상은 지출이 된다. 이에 비해서 3룸 빌라를 매입해서 내 집으로 살았을 때 여기 주택 가격이 3억에서 10억으로 상승을 하더라. 그리고 자산이 벌써 빚이 아니고 자산이 7억이 증가가 돼버렸죠. 그리고 또 1,000만 원 이게 절약이 되면서 그럼 6년간 1,000만 원으로 내 집을 꾸며도 될 것이고 너무 좋죠.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도 생기고요. 서울 신축 아파트도 얻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3룸 이 예시를 방금 그럼 3억에서 10억이 된 거가요.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 같은 경우 3룸인데요. 2019년 기준에 한 3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아타운 추진되니까 이제 바로 10억이 되죠. 그래서 자산 증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 향후 24평까지 받게 되면 20억 이상 되는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3룸 빌라를 통해서요, 미래 준비와 노후 준비까지 가능하다. 투룸은 거주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개발 투자로 적합하지만 3룸은요, 우리가 무주택 진짜 좀 전세만 계속 살 것이냐, 이걸 용감하게 실입주와 투자로 바꾸시고, 특히 경기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요, 서울시로 용감하게 들어오셔서 상급지에서 빌라로 좀 바꾸시면서 거주를 하셔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도요, 이 제로 시대이기 때문에 3룸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다. 그리고 재개발 진행에 따라 소유주택 굉장히 가격이 상승하고 입주권까지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자가주택 거주로 안전된 생활까지 할 수 있으면서 미래 준비까지,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3룸 빌라 예시인데요. 방 3개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 면적 한 23평, 그리고 실사용 면적
한 여러 평 정도 되는 이런 3룸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금일 재개발 투자처를 좀 제안을 드리면 고덕 2-2에 이런 물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입주를 하셔가지고 7억 중반 형성되는 거를 나중에 자산 증가로 그리고 입주권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3룸 한번 화이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또 있고요. 또 서초, 광진, 그리고 강동 이럴 때 한번 26년에 좋은 투자처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투자 가치 높은 유망 투자처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힘차게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시작하시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처도 꼼꼼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대1로 대면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방송 중에 조금 상담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알고 싶으시거나 또 김문준 이사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요즘 재개발 투자가 정말 한창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재개발 투자처를 찾아서 임장 다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데 어쨌든 입지 중에 가장 좋은 입지는 강남이라고 하는데 강남에서는 투자할 만한 재개발 투자처가 없을까요? 라는 문의들 저희에게 또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강남의 재개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사님? 네. 오늘은 제가 아직 강남에서 끝나지 않은 아직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서 강남 마지막 저층 주거지인 서초구의 반포 1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남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강남은 이미 많이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이미 기회가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년은 정말 특히 서초구의 반포 1동이 정말 날개를 저는 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부동산 임장을 또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많은 이제 부동산들 물건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요. 제가 이 반포동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면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속에 부동의 1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뛰어나고요. 미래 가치가 정말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반포 하면은
좋은 거 모르시는 분들은 잘 없겠죠. 근데 사실 반포는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이클은 이제 재개발인데 그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더라고요. 사실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자양동 지금 굉장히 핫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반포동은요 이미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미 15년에서 뭐 17년 된 이런 아파트들도 평균 국민 평형 기준으로 50억이 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얼마가 되겠습니까? 거의 뭐 최소 55억에서 60억은 무조건 깔고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오늘 제가 왜 투자하면 좋은지 조금 더 깊숙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한번 보면은요. 지금 사실 요 서초구랑 강남이 예전에는 합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데 서초구로 이제 반반 나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초구 아주 큽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사실 대장이라고 하면 바로 반포겠죠. 이 반포는 지금 요 앞쪽으로 한강 대장 아파트들이 정말 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크로 리버뷰라든지 뭐 신반포 2차 재건축 그리고 반포 원베일리 뭐 지금 한강 보이는 것들 거의 뭐 70억 이상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 그 다음에 반디클이라고 하죠. 요 반포 주공 1, 2, 4주구. 그래서 여기 새로운 이제 또 대장이 탄생하는 아파트인데 27년도 11월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면은요. 레미안 트리니원이라고 해서 이제 반포 주공 3단지인데요. 여기도 이번 연도 이제 8월에 입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세화중학교, 반포중학교 그다음에 청담고등학교 뭐 등등 반포고등학교 정말 학군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강, 학군, 대장 뭐 이런 9호선 이런 모든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반포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지금 요 반포 자이라든지 이 메이플 자이가 한강변은 아니지만 여기도 지금 거의 50억 이상씩 하는 아파트고요. 특히나 이 반포 자이 같은 경우에는요 17년 이상 지금 된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억 정도 지금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 반포 1동 저층 주거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보이시나요? 크기가 아주 크죠? 그래서 이 서울에 특히나 강남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하철로는 9호선 신논현역 그다음에 7호선 논현역 바로 안쪽에 저층 주거 지역이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반포하면은 고속터미널, 그다음에 강남 성모병원, 병원, 뭐 터미널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반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포동에 대해서 이제 개발 호재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 저희용 부지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정보사 부지라든지 뭐 남부터미널 그리고 롯데칠성 그다음에 코오롱 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부 간선도로 반포대로 지어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지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해서 요것도 뒤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서울 고속터미널, 강남 고속터미널이죠. 60층 복합 개발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50년 만에 정말 초특급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적률 800%로 해가지고 이제 신세계랑 같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소식이 사실 나오자마자 뭐 신세계 뭐 그 주식회사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식까지도 상한가를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지로 잠시 조금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저희용 부지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정보사 부지 개발이 정말 큽니다. 이 서초역 바로 옆에 대법원 있죠. 그래서 대법원 앞쪽으로 보면은요, 이 서리풀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위쪽이 이제 옛날 정보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약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개발을 하고 2025년부터 착공을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가면은 다 펜스 쳐서 공사를 진행을 열심히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역 바로 앞에 보면은요, 이 롯데칠성 부지가 있죠. 그래서 롯데칠성 부지도 지금 고밀도 복합 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왜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냐면요,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은요, 이 위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공원 녹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서쪽과 동쪽, 지금 저는 앞으로 정말 한 10년
뭐 10년 더 나아가서 20년 동안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좋은 이 반포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이제 정말 시작이 되게 되면은요, 이제 강남의 판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아파트들이 보면은 가장 수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메이플 자이, 뭐 반포 자이, 그다음에 삼풍 아파트,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들이 없고요. 이 강남 동쪽에도 지금 이제 조금 소규모 아파트들이 있는데 사실 나머지는 이제 빌라 단지입니다. 근데도 그 중에서도 저층 주거 지역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이 반포 1동 저층 주거 지역밖에 없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속터미널 복합개발, 여기 이렇게 이제 고속터미널이 위치를 하고 있는 구역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부터 보면은요, 이 서울 양재 IC에서 한남 IC까지 약 6.8km 정도인데요. 그 위에를 이제 도심 녹지 공원으로 만들고 아래에는 지하 통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1번 지금 요 초록 색깔 보이시나요? 이 초록 색깔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당초 개발하려고 했던 구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뭐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추가로 2개가 더 생긴 겁니다. 안쪽에서 지하 도로로 우면이랑 신사 올림픽대로로 이어지는 도로를 2개를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게다가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요 우면산 터널 나오면은요, 그 예술의 전당 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쭉 용산까지 이어지게 되는 요 도로, 요거까지 이제 지하 도로로 만들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 사실 이제 강남에는 이제 현대차 GBC나 이런 이제 삼성역 쪽에 개발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서초에는요, 지금 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지하도로 이 개발 호재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동쪽과 서쪽을 가장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9년도에 지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34년 준공 목표지만 물론 준공 목표는 조금 늦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좀 나서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초구청에서 이제 조감도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위쪽이 공원이고요. 아래가 지금 상행, 하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옆에 보면은 요 아파트들. 그래서 앞으로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또 비싸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뷰까지 추가가 되는 거니까요. 반포에다가. 그래서 미래로 이제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고 정말 요게 이제 반포 1동이고 요게 이제 반포 주공, 이제 요게 이제 반포 자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얼른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강남의 고속터미널 60층 복합 개발인데요. 요 소식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게 지금 11월 거의 말 정도에 소식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할 거냐면 신세계랑 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사실 반포 하면은 모든 게 다 신세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터미널이 지금 경부, 호남, 영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 번에 다 통합을 해서요, 지하로 넣고요. 위에는 지금 60층짜리 6개 동 정도로 고층 복합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고속터미널의 한강까지 직접적으로 또 연결하는 도보도 이제 직결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역세권입니다. 379호선,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에 한강까지 인접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고속터미널 개발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초구청장이 서초권역 미래형 복합도심으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요, 2040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요. 2025년도부터 서초가 아까 엄청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월부터 권역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양재 내곡 권역, 서초 권역, 방배, 마지막이 이제 잠원 반포 메인입니다. 그래서 요 잠원 반포 정책 포럼을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월, 7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따로따로 개최를 이미 다 완료를 했고요. 반포 잠원 관련 중에서 추진 전략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요 강남 대로변 복합도시 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반포 1동과 완전 직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40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 포럼이 시작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보면은요, 이 공동주택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층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인데 사실 설해마을도 같이 포함시켰지만 설해마을은 재개발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이니까 좀 제외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앞에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들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 저층 노후지 주거지 밀집 지역도 서초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왜냐하면 항상 이 반포동을요, 지금만 계속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정말 계속 지켜보면서 이 반포동 투자할 때는 이 노년역과 신노년역에는 항상 상가가 있으니 상가들은 좀 빼고 안쪽으로 주택가에 점 하나 찍어 놓으세요라고 했는데 이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거 광진구나 이런 구는요, 정말 이런 아파트 같은 이런 조감도를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내주거든요. 근데 서초구 강남구는 이런 자료를 거의 보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놀랐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이제 정확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7호선 노년역과 9호선 신노년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앞쪽으로는 이제 상가들이 많잖아요. 상가, 이 강남대로입니다. 병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싼 지역은 이면도로가 하나가 아니고 2개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완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좀 지가가 싼 지역은요, 이면도로 하나만 들어가도 바로 주택가인데 이렇게 비싸고 강남대로 뭐 테헤란로 이런 엄청 좀 좋은 이제 비싼 지역들은요 2개 이면도로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낸 게 상가 비율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지금 보면은요 상가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가들을 좀 제외를 하고 나면은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거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을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도 사실 이 반포동 모아타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아타운이 처음 나오자마자 막 지원을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요즘에 사실 진행을 했다면 요즘엔 통합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크게 그려가지고 몇 구역 나눠가지고 했을 텐데 잘 모르는데 개발은 하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지원을 했다가 이렇게 또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신 분들이 놀라가지고 나는 이런 개발을 원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포동은 모아타운은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 좀 모아타운에 대해서 잘 알고 지원을 했다면 좀 더 크게 통합으로 해도 저는 충분히 좋았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반포동은 어쨌든 이제 모아타운은 지금은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떤 개발이 맞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신속통합입니다. 강남에서 신속통합 개발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 진짜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반포동이 노후도가 무려 65%나 나옵니다. 강남에서 지금 신속통합 연번동에서 받은 강남 최초의 그 1원동에 지금 강남구 1원동 대청마을에 지금 하나 받아놓은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반포동도 지금 유일하게 거의 가능하니까요. 저는 신속통합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통이 된다는 거는 사실 모아타운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래에 언제든지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반포자이랑 아주 크기도 비슷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그림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강남의 정말 이 마지막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노후도 65% 지금 신속통합 기획 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60%만 넘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도심복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반포동은 주거는 안 되고 성장 거점까지 조금 검토를 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요 신통으로 가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포의 다음 사이클을 책임질 핵심 주거축입니다. 그래서 강남대로의 가치가 주거지로 확장되는 정말 핵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 역세권, 학군, 입지, 노후도 서울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반포일동 오늘 꼭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제가 이제 시세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한 매매가가 지금 한 6억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들어가기에 정말 제가 보기에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투룸이 여기가 한 7억 5천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8억 5천밖에 안 해요. 2, 3년 전에. 그러면은 거의 많이 안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반포동 꼭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임대는 워낙 강남이니까 잘 나갑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이 3억 후반에서 4억이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강남에 점 하나 콕 찍을 수 있는 좋은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십시오. 제가 또 개별로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반포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궁금한 점 남아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